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이 장까지, 그러니까 4장까지 되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 강의에서 산점도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 얘기를 했거든요. 산점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료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나 이제 그런 걸 보려고 XY 좌표 축에 점들로 표시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점들이 어떤 직선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선형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직선을 우리가 그린다면 이 직선상의 점들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련성이 선형 관련성이 크다, 작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치로 표현한 것이 상관계수라고 했습니다. 상관계수는 단위하고 무관한 직도로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만 같습니다. 절대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없고요. 1보다 클 수 없죠. 그리고 절대值값으로 1에 가까우면 직선상의 점들이 굉장히 가까이 간 거고요. 가까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그렸을 때 점들이 직선에서 상당히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패턴은 이때 그 직선에 많이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상관계수의 절대치가 0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부호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하는 거는 그 직선이 양의 기울기를 가졌냐 음의 기울기를 가졌냐 우리가 이제 산점도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직선이 양의 기울기를 가졌냐 음의 기울기를 가졌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음의 기울기를 갖는 거, 그러니까 네거티브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성이 있는 거.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이제 거꾸로 x가 이제 감소하면 y는 증가하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서로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런 경향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의 관련성, 포지티브 쪽으로 관련성이 있다는 거는 x가 증가하면 같이 y도 같이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도 같이 감소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가 양의 관련성, 양의 선형 관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선형 관련성만 측정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곡선 형태나 이런 형태로 관련성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측정을 못하죠. 오히려 이제 곡선으로 완벽하게 포물선 형태로 완벽하게 관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계수는 제로가 나오죠. 그래서 선형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제로다라는 말이 관련성이 그냥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선형 관련성만 없는 거죠. 다른 관련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런 상관계수의 공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만약 조금이라도 배웠다면 아주 공식 때문에 피곤해했을 것 같아요. 자, 책에 나온 공식 형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데이터가 표본이라고 할 때 이제 표본 상관계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상관계수는 R,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R로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제 표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표본 상관계수는 R로 나타내고 이거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태가 이쪽은 x를 표준화시키는 거고 이쪽은 y 값을 표준화시키는 형태로 해서 그 두 개를 곱한 것의 합에 우리가 이제 소위 자유도로 나눈 거죠. 한 개당 얼마 꼴 그런 형태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표본에서는 자유도라고 그래가지고 n-1, n 대신에 n-1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R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내가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외우기가 쉽게 하려고 이제 공식을 요걸로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위 대문자 SXY 나누기 대문자 SXX를 제곱근 시킨 거에다가 대문자 S의 YY를 제곱근 시킨 거. 이제 그 공식이 이제 나 같으면 외우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위에는 XY 형태, 그 밑에는 XX하고 YY 형태의 이제 서로 제곱근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SXY는 이렇게 이제 교차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갖고 X하고 Y의 평균을 뺀 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소문자 XY를 이제 각각 편차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X의 편차에다가 Y의 편차를 곱해서 이걸 이제 편차라고 그러거든요. 편차. 평균으로부터의 차이. 이걸 편차라고 하는데 X의 편차하고 Y의 편차를 곱해가지고 모든 자료에 대해서 더한 거. 앞에서 S가 썸이에요. 썸. 썸에서 썸 X의 편차 곱하기 Y의 편차.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X의 편차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Y의 편차는 이렇게 계산이 돼서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 만든 거. 썸.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 계산할 때, 분산 계산할 때 간편셈 있었죠?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제 요런 공식으로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분산 공식을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두 개, XY의 합에다가 이 뒤에 거는 각각의 합을 곱해가지고 N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편하죠. 다 이제 그 밑에 SX는 마찬가지로 X의 편차에다가 sum X의 편차 곱하기 X의 편차. 똑같이 X의 편차니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편차니까 이게 제곱이 돼서 썸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X의 분산 구할 때 분자죠. 분자. 자유도로 나누지 아직 않은 상태. 요거는 공식을 요 간편셈 하면 XI를 그냥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썸 X의 썸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N으로 나눈 거. 패턴이 요거 다 비슷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YY는 마찬가지로 sum Y의 편차 똑같이. 그러니까 Y의 편차니까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하고 간편셈은 이제 앞에서처럼 Y를 제곱을 해서 Y의 썸을 제곱해 갖고 N으로 나눈 거.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R을 계산하는 공식이 R 공식이 SXY 위에는 X하고 Y가 골고루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는 루트에서 여기 SXX에다가 SYY 이걸 따로따로 해도 되고 그냥 안에서 곱해서 루트 시켜도 되고요. 어쨌든 밑에는 같은 것들 XX, YY 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스퀘어 루트 위에 거는 하나고 밑에 거는 두 개니까 이제 그 루트 시켜서 이제 공평하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R을 계산을 하면 SXY의 부호에 따라서 R이 플러스가 될 수 플러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면 R이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면 R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계산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절대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 잘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째서 계산이 틀렸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R은 반드시 절대치가 1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을 계산하는 한번 예제를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이거 이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아래 계산 예제 2번. 바람에 의해서 옮겨진 모래가 그레이트 듄 국립공원에서 크고 아름다운 언덕을 형성한다. 다음은 그곳에서 측정한 풍속과 그 다음에 모래의 이동률에 관한 자료이다. 그래서 X는 총 데이터가 7개네요. N우가 이 쌍이 이 점들이 N우가 7개 7개가 XY 쌍들이 7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7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점도를 그리시오. X를 양수라고 생각하는가, R이 양수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양의 관련성이 선형 관련성이 있다고 보나 이제 그런 얘기네요. 내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엑셀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X는 풍속으로 해가지고 0부터 제일 큰 것이 여기에서 125인데 여기 20씩 간격으로 해서 140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Y는 최소가 3부터 해가지고 62까지 있으니까 여기서 70까지 70까지 그렸네요. 그죠? 그래서 한 칸이 10씩 여기는 한 칸이 20씩 해가지고 처음에 70하고 3 여기 70하고 여기 70하고 3이 요거네요. 이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는 115하고 45 115는 여기하고 여기 45 115가 여기 115가 115 이게 110이니까 115가 여기네요. 여기 두 번째네. 이게 두 번째. 이게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는 105, 21 105하고 21 요거네. 이게 세 번째 데이터.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면 돼요. 82하고 7 이게 네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93하고 16 여기죠. 16 93이니까 여기가 90이니까 93이니까 이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25에다가 125에 여기는 130 125는 여기죠. 그 다음에 62 이게 여섯 번째. 그 다음에 88하고 12 이거는 일곱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쫙 내가 이제 1, 2, 3, 4는 데이터에 그걸 번호를 썼는데 여러분은 쓸 필요 없죠. 점들로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보면 우리가 이제 경향을 볼 수가 있죠. 경향을. 그죠? 여기. 자, 어떤 경향인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에 직선을 하나 그려 넣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X가 크면 Y도 커지는 경향이니까 우리가 이제 직선을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어느 정도 직선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R을 계산하면 상당히 절대 그 양수일 거고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것 같네요. 자,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R은 양수다. 그죠? 반드시 양수가 되겠네요. 자, 표본 상관계수 R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 내가 얘기한 공식으로 SXY, SXX, SYY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려면은 이거는 XY 편차의 합이고 XX 편차 편차 제곱의 합이고 Y 편차 제곱의 합이니까 우리가 이제 간편셈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XY 데이터 가지고 X제곱, Y제곱, XY 이거를 이 텀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70, Y가 33이고 그러면은 X제곱은 70의 제곱 4,900 Y는 3의 제곱 9 그 다음에 XY는 70 곱하기 3 73 210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X를 제곱한 거 Y를 제곱한 거 X 곱하기 Y 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7개 자료를 1부터 시작해서
자료 7개를 갖다가 다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제 제일 끝에는 합계 썸을 계산을 한 거죠. 썸을. 그래서 이제 서메이션 x는 678, 서메이션 y는 166, 서메이션 x 제곱은 요만큼 크네요. 숫자들이. 시그마 y 제곱은 요거. 시그마 xiyi x하고 y 곱한 거에 시그마는 요만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공식이 xxx는 간편셈이 어떻게 됐죠? 이게 숫자가 이게 크니까 간편셈을 쓰기로 합니다. xi의 제곱에다가 빼기 n분의 이거는 썸. x들을 그냥 합한 거, 요거를 가로 제곱한 거. 그러니까 xi 제곱이 67892 빼기 요거 썸한 거는 678, 678을 해서 이게 데이터 7로 나눈 거.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상환계수 구할 때는 이걸 루트 값을 씌워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는 이만큼. YY는 어떻게 돼요? YY는 똑같이 우리가 Y들을 제곱을 해서 빼기 n분의 YI를 다 더한 거를 여기를 제곱을 해가지고 쓰죠. X하고 똑같은 형태로. 그래서 여기는 6768 요거를 그 다음에 여기 166 제곱에다가 7로 나누고,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YY도 루트 시켜서 쓰니까 이거는 53.211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XY는 그대로 이것만 쓰는 거죠. 그래서 18458에다가 여기 SXY는 여기는 XI YI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n분의 XI 한 거에다가 YI 이렇게 이쪽에 다 너무 오른쪽에다 썼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기 18458에다가 빼기 678 곱하기 166 나누기 7. 그래서 여기는 양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R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기울기가 양인 거하고 틀리지 않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음수가 나왔다. 근데 패턴은 양수다.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크로스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계산이 잘못된 거는. 따라서 이제 R은 계산이 어떻게 돼요? SXY가 요게 분자로 가고 분모로 요거하고 요거가 밑으로 가죠. 47.147에다가 53.212. 그래서 하니까 0.9486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양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에 적합시켰던 거 하고 지금 R 계산하고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높죠. 절대치가 1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양의 선형관계가 있는 거죠. 자, R 값이 무엇을 의미하나? 이거는 매우 1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강한 양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높은 그러니까 양의 관련성을,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그런 강한 관계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된 연습 문제 3 또 한 번 이제 R을 또 한 번 계산해 보네요. 자, 이거는 보스턴시의 한 공원에서 여름철 3달 중에서 랜덤으로 10일을 뽑아서 조사한 자료로 X는 조사일에 순찰을 한 횟수고 Y는 노상 강도 건수다. 순찰을 많이 하면 노상 강도가 별로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까 저거는 그러니까 풍속이 높으면 그러면은 모래 이동을 많이 하니까 강한 양의 관련성을 가질 거고, 이쪽은 순찰을 많이 하면 노상 강도 건수는 줄어드니까 아마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산점도를 그렸더니 이게 엑셀 가지고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거가 10하고 이게 데이터는 이제 여기는 10이죠. 10개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10하고 5 하면 여기 가로가 10이고
여기가 5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데이터죠. 이게 첫 번째 데이터. 그죠? 두 번째 데이터는 15, 2. 그러니까 15하고 2. 이게 두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그리고 제일 끝에 데이터는 7하고 6. 7하고 6이니까 7이 한 요 정도 있을 거고 6이 여기고 이게 세 번째 데이터. 아니, 이게 열 번째 데이터죠. 예, 열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데이터를 다 이제 그리면 점으로 그리면 이런 산점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이거는 음의 관련성 여기다 직선을 넣는다면 이게 기울기가 내려가는 이런 식의 직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거티브 쪽으로 선형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산점도로부터 R 값이 이게 네거티브로 관련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R은 음수일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제 R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런 앞에 테이블하고 비슷하게 이런 x제곱, y제곱, xy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우리가 10개. 10개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계산을 하고 여기는 이제 서메이션 x, 서메이션 y, 이건 서메이션 x 제곱, 서메이션 y 제곱, 서메이션 xy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앞에서처럼 r을 구하시오. 그러면 sxx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서메이션 xi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서메이션 xi의 가로제곱. 그러니까 x제곱 요거 1347 빼기 103 곱하기 103 나누기 10. 그래서 이제 계산하고 요거의 스퀘어 루트는 16.91이 나오고 SYY도 똑같이 서메이션 yi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서메이션 yi 가로제곱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기 295에서 빼기 47 곱하기 47 나누기 10. 그래서 이제 요거 루트 씌우면 8.6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XY는 여기에 요거죠. 343 S 아이고 글씨가 엉망이네요. 요거는 서메이션 xi yi 빼기 n분의 서메이션 xi에다가 서메이션 yi 그 합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343에 여기는 103 곱하기 47 이게 서로 다른 것들 하는 게 xy 그래서 나누기 10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xy가 이렇게 sxy가 마이너스 나오면 r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의 관련성이 있는데 sxy를 계산했는데 음수가 안 나왔다? 여러분들 계산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크로스 체크 해가면서 계산하세요. 그리고 r은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sxy 나누기 여기 루트 시킨 거 요거를 분모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0.969 여기도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969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큰, 굉장히 높은 음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계산 2번 해봤으니까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내가 이런 그 계산 과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복잡한 숫자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숫자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는 계산이 진짜 자신 없다. 그러면 시험장에 여러분들 계산기 가져오세요. 그런데 이제 계산기를 서로 빌려주거나 이제 그럴 수는 없고요. 계산기는 단지 합이나 이런 곱을 위해서만 이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내가 굉장히 쉬운 그런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요거 계산할 때는 가져올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 루트를 써야 되니까. 순찰 횟수와 노상 강도 건수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R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거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순찰 횟수가 증가하면 노상 강도 건수는 감소할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한 관련성, 그 중에서도 선형 관련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상관계수에 대한 주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상관계수는 그러니까 곡선 같은 거, 곡선의 경향이랄지 이런 거는 측정을 못해요. 직선 경향만 측정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과관계는 절대로 인과관계로 설명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번 변수, x 변수가 어떻게 되니까 y 변수가 어떻게 될 거다. 그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거다. 이런 해석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거는 어떤 이론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두 변수 간에는 그 두 변수의 수치들 간에는 강한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를 한다든가 하나가 감소할 때 다른 변수는 증가한다든가 원인이 어떻게 되든 이제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인과관계로 원인하고 결과로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곡선 관계는 측정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 상관관계를 가지고 표본 상관계수를 가지고 모집단의 상관계수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우리가 하거든요. 추측을.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11.4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그 이제 배우는 범위에서는 이제 벗어나네요. 자, 이제 그 여기까지 우리가 상관계수 계산하는 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회 2절은 이제 회귀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리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두 변수의 관계를 아까는 선형 관계가 있냐 없냐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직선식. 지금 우리가 산점도에다 직선을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직선식을 그려서 x를 알면 y 값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런 데 쓰는 거가 이제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형 회귀, 이제 회귀 분석 중에서 이제 선형적으로 분석 회귀를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결정계수라는 어떤 측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2절에서 얘기가 됐네요. 주요 용어는 선형 회귀 직선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제 회귀라는 게 리그레이션이에요. 리그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변수, 그 다음에 반응 변수. 이건 앞에 두 변수의 이제 역할에서 이거는 이제 그 상관계수에서는 이 역할이 이제 독립 변수하고 그 설명 변수하고 반응 변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 선형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질 않아요. 그냥 두 변수 간의 관련성, 두 변수를 동등하게 놓고서 관련성을 얘기하는데 여기 선형 회귀에서는 한 변수하고 그 설명 변수하고 반응 변수의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의미가 이제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변수가 반응 변수냐, 어느 변수가 설명 변수냐에 따라서 식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직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데 그걸 최소제곱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구한 직선을 그래서 찾은 직선을 최소제곱 직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계수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런 용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네요. 그래서 이제 선형 회귀 모형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회귀 분석은 굉장히 안에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과목은 제일 이제 기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간단한 회귀 모형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형 회귀 모형이고 설명 변수가 하나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직선식을 y 콜 a 플러스 bx 이렇게 썼죠. 이렇게 x가 있고 y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냈어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입실론. 여기도 히라버들이 나왔죠. 이게 이제 모집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A에 대한 히라버, B에 대한 히라버, 그 다음에 입실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그 알파 베타를 모집단의 회귀계수라고 하고 입실론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y를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해서 딱 그 직선으로 y 데이터를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니까요. 그 차이를 입실론이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그걸 오차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y를 반응 변수를 이제 다른 말로 종속 변수, 목적 변수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타겟 변수, 그다음에 x에 의해서 이제 디펜드되는 디펜던트 변수, 그다음에 x를 설명 변수, y를 설명하는 변수라고 하고, 혹은 x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y는 따라서 움직이죠. 이 식에 넣으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독립 변수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책에서는 x를 설명 변수, y를 반응 변수로만 나타냈는데 이제 다른 교재들 보면 이런 용어들이 이제 또 등장이 되니까 이게 이제 같은 말들이에요. 설명 변수하고 같은 말이 독립 변수, 반응 변수하고 같은 말이 종속 변수, 목적 변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 입실론 이건 히라버를 쓰는 거는 모집단에 대한 얘기.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보고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형을 세웠으면 우리가 이제 XY 짝 데이터 가지고 이 직선식을 구하거든요. 이 직선식을 우리가 우리 데이터 갖고 구하는데 이걸 뭐 추정한다 그래, 추측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 데이터를 가지고 요 모형을 갖다가 추측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표본 데이터 갖고 요거에 이제 추측값을 구하는 거죠. 알파의 추측값, 베타의 추측값, 입실론의 추측값은 우리가 이제 오차는 평균을 제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추측값은 제로로 그냥 놓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표본 데이터에 잘 적합하는 그 회귀직선 이걸 보고 최량 적합 회귀직선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라버 대신에 영문자 A, B를 써가지고 A 플러스 BX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Y는 우리 데이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하고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선식에 데이터들이 그대로 위에 얹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추측값은 y h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 hat 이건 y의 추측값, y가 아니에요. 그래서 y 대신에 y의 추측값은 a 플러스 b xi 값을 이 xi 값을 집어넣었을 때, 요 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yi의 추측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량이라는 거는 베스트, 제일 좋은, 그 말이죠. 베스트 회기직선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 최소제곱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구한 회기직선을 최소제곱 회기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 최소제곱법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